2021년 2회 CBT 기출보건문제입니다. 2번 키르이호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키르이호프 법칙 먼저 제1법칙은요. 어떤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는 게 제1법칙이었죠. 그래서 1번 제1법칙을 회로망의 임의의 점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키르이호프 제2법칙을 각 폐회로에서 적용한다. 제2법칙은 어떤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강하의 합과 같았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네, 방향을 가정해서 내가 가정한 방향의 전류를 플러스로 하고 이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계산 결과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 정한 방향과 반대이다. 플러스는 같은 방향인 거죠. 마이너스일 때 반대 방향인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3번 이 전력계법에 의해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가 각각 800W, 400W로 지시했대요. 자, 먼저 이 전력계법은요. 전력계 2개로 3상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상 있고 여기 부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여기 사이에 해서 이렇게 하나 해서 첫 번째 전력계의 측정값을 P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력계의 측정값을 P2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부하의 전력을 물어봤는데 어떤 전력을 구하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 여기 먼저 단위를 보면요. 와트는 무엇의 단위죠? 와트는 유효 전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효 전력을 구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은 얘랑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은 800이고 하나는 800, 하나는 400이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200이 나오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9번 전원과 부하가 다같이 Y전선 연결된 3상 평형 회로의 상전압이 200V였대요. VP가 200V고요. 부하 임피던스가 8 더하기 제6옴인 경우 상전류를 물어보았네요. 자, 먼저 여기 상전류를 구하려면 상전류는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입니다. 상전류를 구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상전압이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상전압은 200이고 임피던스는 지금 크기를 구하면 여기 루트에 8제곱 더하기 6제곱 하면 되죠. 그래서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이고 이거 계산하면 20A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아래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먼저 교류에서 전력은 세 가지가 있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피상전력은 전체 겉보기 전력을 이야기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고 I제곱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유효전력 P는 이 피상전력의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고요. 얘는 I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었죠. 단위는 와트였습니다.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였고요. I제곱 X로 나타낼 수 있었고 단위는 바였어요. 자, 여기 문제에서 아래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근데 단위가 와트래요. 그렇다면 이 유효전력을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이 유효전력에서 어떤 식을 써야 할까 했을 때 저는 이 식을 쓸게요. 이 식을 쓰려면 제일 먼저 이 전류를 알아야겠죠.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고 전체 임피던스는 크기 구하면 루트의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하면 10 나오죠. 그래서 10분의 전체 전압은 200이래요. 그럼 총 20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전류 I를 요 식에
저항 R에 6을 대입하면요. I제곱 R은 20의 제곱 곱하기 6이 되고요. 얘 계산하면 2400이 나오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16번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의 일을 했을 때 기전력을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얘 지금 24쿨롱이라는 전기량, 얘는 Q를 이야기하죠. 얘는 일을 했대요. W. 기전력은 V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보고 떠오르는 식은 W는 Q, V라는 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V, 기전력이니까 V는 Q분의 W고 Q는 24, W 1은 144줄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6V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0번 두 평행 도선의 길이가 1m, 거리가 1m인 전류가 같은 왕복 도선 사이에 단위 길이랑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N인 경우에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도체의 단위 길이 1m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었죠. 자, 그렇다면 도체의 단위 길이 1m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렇게 도선이 두 개가 있고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를 공부했었습니다. 이때 이 F의 식은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곱하기 R분의 I1, I2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왕복도선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의 크기는 같겠죠. 그래서 I1, I2라고 하지 않고 I 제곱이라고 두고요.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1m니까 R에다가 1을 대입해 줄게. 자, 그러면 얘가 힘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7승 양쪽에 없어주고 2랑 18이랑 나눠서 9만 남겨주면 I제곱은 9, 전류 I는 3A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V래요. 이때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어요. 전압 변동률의 식은 실로는 2차 전압 그리고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2차 전압이었어요. 요거 대입하면 2차 단자 전압 230이죠. 무부하 전압 240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4.35%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5번 동기발전기에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봤어요.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는 L부하일 때 뒤진 전류죠. 그리고 여기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감자작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동기 전동기라고 한다면 발전기일 때는 감자작용인데 전동기라고 할 때는 증자작용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감자작용이고 증자작용이다. 또 전동기도 기억해 주세요. 27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난조가 발생하기 쉽고 속도 제어가 간단하다. 자, 동기 전동기는요 난조가 발생하기 쉬운 거 맞는데요 속도 제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거의 항상 일정하고요. 그리고 속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번 가변 주파수에 의해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된다. 요 맞고요. 3번, 4번 모두 맞습니다. 30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이럴 때 2차 효율을 나타내는 것. 먼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입력은 동기와트 P2를 이야기하고
출력은 P0를 이야기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요 P0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 1-S의 P2로 나타낼 수 있고, 요거 이렇게 없애면 1-S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속도로 나타낸다면 동기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4번 변압기에서 일반적으로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동손과 철손의 비. 자, 변압기의 효율을 보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얘는 출력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인데 이때 손실은 철손 플러스 동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것은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PI, PC로 표현도 하기도 하죠. PI는 PC일 때 최대 효율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면 비율은 1번이겠죠. 정답 1번입니다. 38번 15kW 60Hz 사극의 3상 유도전동기에 전부하가 걸렸을 때 슬립이 4%라면 이때 2차 측의 동손을 물어봤어요. 동손은 PC2라고도 할 수 있고 슬립 곱하기 입력으로도 표현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슬립은 4%래요. 0.04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P2는 입력이니까 15kW.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6kW가 나옵니다. 정답 4번입니다. 45번 일반 주택의 저하 목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설되어 있었을 경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지집점 간의 거리를 2m로 하였다. 뒤로 잠깐 가보면 지집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정답이네요. 1번이고요. 1.5m. 합성 수지간 안에서 전선에 접속적이 없도록 하는 거 맞습니다.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7번 KEC 접지 설계 방식에 따라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기계에 한 점 이상을 접지하는 방식은 여기 감전 보호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보호 접지 1번입니다. 2번은 전력 계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계통을 접속한 걸 계통 접지라고 하고요. 피레 시스템은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입니다. 56번 전선에 눌러붙임 단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를 모아봤어요. 눌러붙임, 압착한다고 하죠. 요거는 프레셔 툴을 사용하고요. 히키는 금속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고, 클리퍼는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는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지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2번 구형 애자를 지지선의 중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하 핀 애자는 가공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인류 애자는 가공전선로 또는 인입선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내장 애자는 장력을 세게 받는 송전선이나 통신선을 느리는 데 사용됩니다. 60번 레크 배선을 사용하는 전선로는 먼저 레크 배선은요. 저압 가공전선로에 완금을 설치하지 않고 전주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전선을 수직 배선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저압 가공전선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